미키 17은 거의 막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역대급으로 기가 차고. 안녕하세요, 방구석 영화감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봉준호 감독님의 무려 6년 만의 신작 미키 17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볼까 말까는 극장 개봉 신작을 볼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 혹은 비추천으로 진행하는 콘텐츠지만, 이번 미키 17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고, 특히 봉준호 감독님의 신작이니만큼 당연히 고민 없이 보실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번 영상은 추천 혹은 비추천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 영화 미키 17을 조금 더 잘 즐기실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제 개인적인 감상과 더불어서 노 스포일러로 간단하고 빠르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가까운 미래 2054년,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하기 위해 떠난 인간들. 주인공 미키 반스는 사채업자에게 쫓기다 어쩌다 보니 익스펜더블이란 극한 직종을 택하며 함께 떠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미키는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임무를 하며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벌어진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17번째 미키는 18번째와 조우를 하게 되면서 일은 복잡해지는데요. 과연 17번째 미키는 무사히 임무를 마칠 수 있을까요? 영화 미키 17은 2022년 출간된 에드워드 애슈턴의 동명소설 미키 17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원작 소설은 죽음과 태어남을 무수히 반복하는 복제인간 미키를 다룬 철학적이고 풍자적인 SF 소설인데요.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이 소설은 반복되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주인공 미키가 마주치는 정체성에 대한 의문들, 그리고 사회적 계급의 부조리를 다룬 소설입니다. 사회의 부조리에 휘말리는 여러 인간 군상들의 충돌과 해소를 다루는데, 이미 도같은 봉준호 감독님이 이런 작품을 다루는 것이 놀랍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론 과연 이번에는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 표현이 혹시 많이 무겁진 않을까? 어둡지는 않을까? 영화 옥자처럼 애매한 느낌이 나진 않을까? 제작사와 편집 문제로 오랜 기간 개봉이 연기된 작품인데 결국 많은 장면들이 삭제되어서 봉준호 감독님의 색깔을 잃은 가벼운 할리우드 상업영화가 되진 않았을까? 그리고 혹시 일말이 새로움은 없을까? 여러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영화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관람하고 온 미키 17,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 중에 최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람 전에 어떤 매체에서 진행된 봉준호 감독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작품이다 라는 멘트를 접하게 되었는데, 말씀대로 이번 작품은 여태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에서 느낄 수 없던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게 저에겐 상당히 크고 강력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스토리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어떤 쫄깃한 긴박함과 몰입력은 영화 기생충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키 17 역시 어마무시한 상상력과 밀도 높은 메시지, 그리고 수없이 다양한 사건들이 영화에 등장하지만 스토리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 19분이라는 짧지 않은 러닝타임에 거의 30분을 임박하는 오프닝에선 여러 배경과 상황에 대한 설명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다양한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보다는 서로 분산된 여러 개의 사건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인데요. 그 수많은 설명들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건들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정신없다고 느껴지시거나 혹은 반대로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 기생충만 봐도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직선 도로를 폭발적으로 달리는 듯 했지만, 이번 영화는 수많은 갈림길과 다양한 코스를 이리저리 빠르게 달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생충을 제외하고서도 기존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는 어떤 인물이 반강제적으로 처하게 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딜레마,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발현되는 인물의 강력한 목표가 영화를 처음부터 끌고 가는데, 이번 신작 미키 17에서는 주인공 미키의 강력한 목표가 흐릿하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상에서 마주하기 힘든 철학적 담론들을 녹여낸 수많은 대사들과 상황들이 영화에 상당수 등장하여서 이 영화 정신 차리고 보지 않으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영화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영화에 설명이 많고 스토리가 쉽게 몰입할 수 없고 철학적 담론이 자주 등장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 중에서 최고라고 느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에 정확히 그리고 멋있게 도달했다는 점입니다. 여러 어려운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그 도달법이 역시 봉준호구나 라는 생각과 동시에 봉준호 감독님의 다른 영화들과 또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스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긴 어렵지만 이 영화를 보았을 때 봉준호 감독님이 말한 대로 커다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고 매력적인 게 여태까지 봉준호 감독님의 작품에서 위로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를 이 점에 초점을 맞춰서 보신다면 보다 더 좋은 관람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 입니다. 단순히 영화를 잘 만들고 우리나라 대표 영화 감독이 할리우드에 가서 만든 대규모 블록버스터 오락 영화겠다 라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가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관람을 하시면 보다 더 나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화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간단한 방법은 주인공 미키의 마음이 어떨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관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미키가 과연 저 선택을 왜 했을까? 미키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미키는 지금 행복할까? 혹은 불행할까? 와 같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영화가 던지는 풍자적인 요소들을 캐치해보는 것입니다. 풍자를 캐치하자는 건 숨겨진 풍자들을 알아채고 분석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풍자를 좀 더 즐겨보자 라는 건데요. 미키 17은 거의 막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역대급으로 기가 차고 노골적인 풍자들이 끊임없이 쏟아지는데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 풍자의 마음을 열고 즐기신다면 훨씬 영화를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크 러팔로의 연기를 보는데 계속 누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지점들 외로 역시 근사한 미장센과 미키 역의 로버트 패티슨의 미친 연기력, 그리고 눈 감고 봐도 이건 봉준호 영화다 싶은 느낌에서 오는 반가움, 또 반대로 이게 봉준호 영화라고? 싶은 예상치 못한 스타일과 진행 방식에 아주 꽉 차고 만족스러웠던 2시간 20분의 극장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서도 역시 등장하는 봉준호 감독님만의 연출 디테일은 역시 놀라웠고요. 혹시나 그럼 미키 17이 주인공이니까 미키가 16번이나 죽는다는 건데 영화에 잔인하거나 깜짝 놀래키는 장면이 등장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행히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전 괜히 많이 쫄면서 봤거든요. 네, 이렇게 드디어 돌아온 봉준호 감독님의 신작 미키 17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영화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공유해봤는데요. 혹시나 영화 미키 17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볼까 말까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키 17 2차 관람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볼까 말까까지 행복하세요.